처음으로 위력을 발휘한 것은 1380년 진포해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항, 옛날에는 진포라 불렸던 곳이다. 진포는 가까이 만경평야, 금강평야 같은 곡창지대가 있어 세금으로 바치는 곡식을 모아놓은 창고, 이른바 조창이 발달했다. 당시 국가가 관리하는 곡식 창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진성창도 이곳에 있었다. 특히 금강 하구에 있는 진포는 인근 지역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들이 바다를 통해 개성까지 운반되는 수운의 중심지였다. 이것은 1350년경부터 일본의 외적 집단인 왜구들이 진포에 자주 침입해 들어오는 이유이기도 했다. 당시 왜구로 인한 피해는 막대했다. 한때 14년 동안에만 침략 빗수가 총 380번. 왜구들이 자주 몰려오는 바다 가까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텅 빈 마을이 됐다. 유민이 늘어나고 국가의 재정도 위협을 받았다. 고려 왕실은 왜구 소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심했다. 그러나 왜구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이른바 게릴라식 전법으로 고려 군대를 따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600년 전 이곳 진포에서는 고려군과 왜구 사이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의 전투가 벌어졌다. 1380년 왜구는 내륙 지역을 약탈하기 위해 진포에 배 500척을 몰고 왔다. 배 500척, 당시 한 척에 탈 수 있는 인원을 100명만 잡아도 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병력이었다. 이때 고려 수군의 배는 100척, 병력은 왜구들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려 수군은 왜구들이 약탈한 곡식을 배에 싣고 있을 때 왜구의 배를 공격했다. 고려군은 왜구의 배 500척을 모두 불태웠다. 50여 년 동안 고려 전역을 불안에 떨게 했던 왜구들이 섬멸되는 순간이었다. 당시의 전투 상황을 고려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전과 달리 고려의 수군이 이처럼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당시 최신 무기였던 화포, 그 중에서도 특히 로켓 무기 주화가 사용됐기 때문이었다. 주화의 위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멀리까지 날아가는 주화는 당시 해상 전투의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종래 해상 작전은 뱃머리에다가 강한 돌기라고 불리는 충차를 바로 부착을 해서 적선하고 직접 충돌을 시키는 소위 당파 전술에 의해서 전투의 승리가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화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근접전의 방법에서 탈피를 해서 원거리 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근접전 방법에서 원거리 이와 같은 작전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주화를 사용한 진포 해전을 기점으로 왜구의 기세는 크게 꺾인다. 삼남 지방의 연해안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와 고려 전역을 초토로 만들었던 왜구들, 이들이 평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진포해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주화가 멀리 날아가서 적을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 날아간다. 이 멀리 날아간다는 것은 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인데, 이 주화가 멀리 날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약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린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약을 넣고 태우는 통이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종이로 만들어졌다면 혹시 타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 약통을 매달고 있는 이 막대의 길이가 아주 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주화가 멀리 날아가려면 무엇보다 가벼운 소재가 필요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가볍기 때문에 종이를 사용했을까? 종이로 약통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옛날 약통을 만들었던 한지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먼저 약통은 화약을 넣어 연소시키는 만큼 고온, 고압에 견디는 강도가 강해야 한다. 한지의 강도는 어떠한지 그 구조를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촬영했다. 그 결과 한지는 닭섬유들이 마치 철골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철골 구조로 인해 한지는 질기고 보존성도 뛰어나다. 한지가 숨을 쉬기 때문에 실제 사계절, 밤낮의 굉장히 변화에 둔감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존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군수용품을 만드는데 우수한 적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듯 한지는 강도가 세고 오랜 기간 보관하기에 좋기 때문에 옛부터 지금의 수류탄이라 할 수 있는 지화통의 재료로 사용됐다. 이렇듯 폭발물인 지화통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주화의 약통은 지화통처럼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릴 경우 주화가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로켓의 엔진 기능을 할 수 없다. 주화의 약통은 주화가 날아가 목표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정 시간 그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게 약통이 타지 않게 하려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 이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 국조 오래설의 병기도설의 설계도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주화의 약통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중주화의 경우 약통의 길이인 약 20cm에 맞춰 종이를 자른다. 다음엔 종이를 둥근 나무에 몇 겹으로 말아 감는다. 그런 다음 종이를 감은 나무를 빼낸다. 이때 약통의 두께는 5.7mm. 약통의 전체 지름과 내경의 지름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든 다음 약통의 끝은 종이로 막는다. 다음엔 약통 아랫부분에 정해진 규격대로 정교하게 만든 뾰족한 철춤으로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약통 안에 화약이 일정한 밀도로 들어가도록 속이 비인 쇠막대로 화약을 다져 넣는다. 아래쪽에 있는 약통의 구멍에 명주로 만든 약선을 연결하면 약통은 완성된다. 그러면 실제 주화가 발사될 때 종이로 만든 약통은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해봤다. 근데 여기가 다 관계없어요. 여기 조금 으슬렸네, 여기. 약통의 안쪽에 불탄 자국이 있을 뿐 약통의 겉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이 약통 속에 있는 화약은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1000도 가까이 높은 온도지만 아주 순식간에 다 타버리기 때문에